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사전 위험성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한국공항공사 책일준입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제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며, 최근에는 울릉공항, 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발주자, 시공자 등 건설 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연구 배경과 사례조사, 위험성 평가 절차, 사전 위험도 분석, 신뢰성 검증,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사례조사입니다. 연구 배경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위험성 평가 방식에는 크게 위험성 평가 5단계 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대형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성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추진 내용이 평가자 주관적이며 현업 실무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가 방식은 정성적 플러스 정량적인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위험성 추정 내용은 모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 소장 등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사 현장 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 조사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조사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구체적으로 평가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 5단계 방법입니다. 나머지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이나 대형화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분석이나 평가 방법도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5단계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평가 절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평가 절차와 내내 똑같습니다. 사전 준비를 거쳐서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을 하고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사례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참조해서 이제 스크랩 해놨는데요. 사전 준비에는 세부 작업에 대한 내용과 설비 및 그에 따른 유해 인자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내용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무슨 기계 작업이 들어가서 뭐 어떻다, 이렇게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거푸집 공사를 예를 들면 거푸집 자재를 반입해서 가공하는 작업, 뭐 설비로는 가공하는데 목재용 둥근 톱날이 사용된다, 뭐 그래서 유해인자는 톱날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 위험 요인 파악은 어떻게 작업을 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추정은 파악된 위험성의 발생 빈도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중대성을 점수로 확인하게 됩니다. 점수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해서 1점, 4점, 9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은 위험성 추정 점수를 토대로 해서 위험 감소 대책을 제시하며 개선 효과를 점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 결정이 끝나고요. 위험성 결정이 끝나면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수립 시행이 나오는데요. 내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기간이 다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료일은 언제 완료를 하겠다. 이 내용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정석적이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입력하거나 이 평가하는 사람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렇고 이 구체적인 정량적인 방법, 수치가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도대체 이걸 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돼서 새로운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요 도표 또한 고용노동부 도표인데요.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한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1단계로 사전 준비, 위해 위험 요인 파악, 3단계로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2단계의 경우는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고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부상, 질병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해서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게 됩니다. 5단계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재해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겁니다. 요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앞의 내용이 전개된 겁니다. 제가 하는 것도 요 플로우 차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입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한 건설 재해 사고가 요새는 용어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깔림, 떨어짐, 이렇게 물체에 맞음, 충돌,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수락, 충돌, 도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딪힘, 화재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건설 재해가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공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공정별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목공사라고 해서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화살표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매트릭스 분석을 해서 AHP 분석 방법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주로 요새 이제 저희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나 저희 공기업 평가할 때도 주로 매트릭스 기법하고 AHP 분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음은 사전 위험도 분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러면 사내 공사 감독자도 있을 수 있고 교수나 기술사나 이런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 위험도 분석은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발주처의 전문가, 공사별 감독자, 일용 근로자를 포함해서 현장 소장 등 관계자 누구나 전원 참여해서 공사 내용을 설명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공정별 위해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해 위험 정도를 선정을 하는 행위로 브레인스토밍은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둘째로 이제 이론적인 분석 방법을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매트릭스 분석 방법인데요. 매트릭스 분석 방법은 이 도표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매트릭스 분석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결정된 주요 위험 항목에 대하여 위험의 중요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부여하게 되고 위험의 범위를 5단계로 계량화해서 위험 수준을 분류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음은 AHP 분석입니다. AHP 분석 방법은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1976년인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세티라는 교수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냐, 중요도가 얼마나 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성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HP 분석은 쌍배 비교를 하는데요. 일관성 지수, 임의 지수, 또 일관성 비율을 산정을 해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일관성 지수는 어떠한 고유치, n값에 대한 n-1분의 쌍대 비교 행렬이 최대 고유치 마이너스 n값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하여튼간에 일관성 비율의 검증은 결론이 consistency rate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가 나올 때는 상당히 합당하다. 그 다음에 0.1에서 0.2 값 중간 사이에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검증이다. 그러나 0.2 이상이면 수용이 불가능한 검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쌍대 비교는 보시는 도표와 같이 이렇게 1을 기준으로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쪽과 이쪽은 이렇게 두 개를 값을 서로 1대1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감지 사고하고 무너진 사고가 얼만큼 중요하냐 어느 상황에서, 그러면 무너진 그 사고가 산만큼 중요하다, 이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이론은 이제 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문가 그룹, 집단 그룹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보면 저희 공항공사에서 이번에 42건을 소규모 공사죠. 42건에 대한 공사를 해서 이제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가 경항공기 지역이고 지붕 위에 폴리우리아 방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폴리우리아 방수를 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냐, 이것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전에 보면 곡면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위험밖에 없다, 다른 위험은 없다. 그러면 안전대책은 뭐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된다. 고정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고정 및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담당자가 반드시 입회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각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위험 요인이 뭐고 안전 대책까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로 분석을 합니다. 요거는 그 당해 공사 한 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겁니다. 7가지를. 뭐 8가지도 좋고 3가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분석. 예를 들어서 B-3 값이다. 그럼 B-3 값 쭉 올라가면 진동이잖아요. 일로 쭉 내려오면 소음 분진이잖아요. 요 B값, 진동값이 위험한 경우이다. 3만큼 위험한 경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요거로 이제 예를 들자면 요 떨어짐 사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요 넘어짐 사고. 떨어짐과 넘어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짐이 3만큼 매우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전문가 그룹 집단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항목에 대해서 A, B, C, D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내봤어요. 내봤더니 A점은 4점. 요거는 이제 똑같다고 동등하다고 보는 경우거든요. A 플러스 C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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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하면 뭐예요? 5, 4, 20에 21점이잖아요. 21점. C값은 C값 싹 더하면 16점. 이렇게 해서 이 공사에 대한 각 사고 유형별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 사고 유형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 내지 10점의 척도로 다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21 값이 최고치를 10으로 주면 8은 4점이 나옵니다. 대리해서 구분을 하면 위험도. 아까 그 도표 그림이 이 설명하는데 한 장이 안 들어가서 이게 나눠놔서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라고. 위에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으로 척도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곡면 지붕 방수 작업 시 지붕 위에서 떨어진 작업이다. 그러면 이 위험도 값이 4 곱하기 5는 20. C값에 대해서는 8 곱하기 5는 40. 이렇게 하면 곡면 지붕 방수 작업 시 지붕에서 떨어지는 작업을 다 더하면 165점이 나옵니다. 매우 위험이죠.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건설기계 장비에 의해서 넘어진 사고는 다 더하면 106점. 요거는 평가 기준이 뭐냐면 매우 위험일 때 5점을 주고 위험할 때 4점을 주고 매우 안전하다 할 때는 1점을 주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65점에서 이상이면 매우 위험으로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에서 131점이면 보통 값이다. 보통이다. 작업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그럼 매트릭스 분석한 게 정말로 맞냐? 이게 신뢰성이 얼마나 되냐? 얼마만큼 맞느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AHP 분석으로 검증을 해본 겁니다. 검증을 해보니까 1대1 쌍비 비교잖아요. 떨어짐, 떨어짐, 넘어짐. 이렇게 해서 쌍대 비교할 때 행렬값은 중간에가 다 1점이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해서 부여를 하고 여기에는 역수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무너짐 0.615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뭐 시간상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이제 구합니다. 구해서 나온 값이 요거고, 요 나온 값의 요 합, 행렬값의 합, 이걸 구하면 51.065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n값 7이거든요. n값이라고 그러면 이거 항목 7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7개. 그래서 쌍대 비교 행렬 최고 고유치 값은 람다 맥스는 뭐 n값분의 요 값. 행렬값의 합으로 나누면 7.295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일관성 지수는 이제 공식이 요래요. n-1분의 람다 맥스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면 n 값이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 요거 일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7 하면은 일관성 지수는 0.4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0.1 이하가 될 때는 상당히 검증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일관성 지수, 일관성 비율, 인의 지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관성 비율이 일관성 비율 C R 값은 0.037로서 1보다 작은 값으로 매우 합당한 것으로 검증이 됐다. 실제로 저희 공항공사가 5년간 60건이 딱 60건이 사고가 났어요. 전국공항에서. 그 중에서 김포공항이 사고가 난 게 32건이에요. 그 중에서 매년 사고가 보통 6에서 7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작업할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감독자도 투입하고 뭐 유도원도 배치하고 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사고가 현재까지는 안 났어요. 그래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99% 이상 확보함으로써 본 위험성 분석 방법에 대한 공사 현장의 사전 위험성 관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의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를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